일단 자재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도 충분히 들 수 있고, 이 직업이 좋은 게 내가 젊을 때 한 달에 한 25일 일했으면 체력이 약해지면 한 15일, 20일만 일할 수 있거든요. 진짜 본인이 망치 두드릴 수 있을 때까지 이 직업을 가지고 싶다, 100세까지 평생 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 50대 기술자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소개드린 인테리어, 목수 타일, 청소 이런 거 말고도 정말 다양하게 돈을 버는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제 채널에 보면 그 싱크대 우리 보시면 상판이 있습니다. 그 싱크대 주방에 보면 상판이 있는데 거기에 금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걸로 그거를 보수해서 메꿔서 돈을 번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까지는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직업 또한 굉장히 보면 노동시간 대비 고수익인 싱크대 상판을 수리하는 직업이고, 청소라는 직업 안에서도 정말 여기서도 이제 카테고리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아파트 청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에어컨 청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제 채널에 나온 돌 청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공원에 보면은 그 호수 거기에 이제 이끼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강력한 이제 고압 세척기로 청소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직업인데, 사실 정말 많은 대중분들께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지만 그게 하루 일을 하고 수익이 100단위가 넘거든요. 그리고 또 시멘트 조각사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버랜드나 이렇게 놀이공원 가보면은 바위처럼 이렇게 조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포 만들어져가지고, 사실 저는 그런 게 이제 바위를 진짜 다 붙여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멘트로 그렇게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모양을 다 조각을 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직업도 있었어서, 최근에 이제 제 채널에 여자 시멘트 조각사 분이 나오셨는데 국내에 한 100명이 안 되는 직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이제 지금 한 10만회 넘고 계속해서 또 인스타그램 릴스에서는 400만회, 500만회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너무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4년 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취재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만 지금 제가 아는 것도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조금만 더 뭔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눈을 넓게 본다면은, 와,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렇게 많이 버는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마루 시공하시는 50대 기술자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얼마를 벌 수 있다, 많이 번다, 사실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연히 20대에 마루 시공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경력이 30년 되셨는데 엄청나십니다. 지금 일을 거의 한 달에 20일, 25일 정도 그렇게 일을 하실 거고,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절이나 이런 데 조금 또 좀 손상이 되셨고 좀 힘드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분의 말씀을 또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정년퇴직하고 지금 실제로 그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제 뭔가 진짜 제2의 삶, 제3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뭔가 그런 기로에 놓였다면은, 제 채널에 나온 마루 시공 기술자님은 너무나도 그냥 기분이 좋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몸은 힘들고 좀 고되지만은 그렇게 큰 근심이 없는, 이 직업이 좋은 게 너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젊을 때 한 달에 한 25일 일했으면은 내가 체력이 좀 약해지면은 한 15일, 20일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멋진 말씀을 남겨주신 게, 진짜 본인이 망치 두드릴 수 있을 때까지 이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체력이 조금 안 된다면은 그때는 일감을 조금 줄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말로는 진짜 100세까지 평생 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 50대 기술자분이 계셨습니다. 또 제 지인 중에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나이가 50대 되셨는데 이걸 엄청 빨리 시작하신 건 아니세요. 이제 40대 때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에어컨 설치라고 하면은 보통 이사 갈 때 우리가 에어컨이 같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사 가는 것처럼 에어컨도 기존에 있던 집에서 이걸 떼어가서 다른 집에 설치를 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뭔가 내 스펙이나 정리연 이런 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능력이 되는 만큼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내가 기술력을 잘 갖추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업적인 루트만 잘 확보하면은 그렇게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도 지금 50대신데 충분히 일을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체력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체력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주변 환경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좀 더울 때 더운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체력은 필요하나, 요즘에 여성분들도 많이 도전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 강도가 강한 거는 일단은 자재가 이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곰방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곰방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공사하는 수많은 인테리어 자재를, 모래를 옮기고 벽돌을 막 하루에 몇백 장, 몇천 장씩 옮기는 직업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이 직업은 여자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겠죠. 이건 100% 힘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뭔가 타일이라던가, 타일도 무게가 엄청납니다. 시멘트 레미탈 40kg를 들어야 되고 타일 무게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은 사실 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고, 그리고 노동 강도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도배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배지가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일단 자재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도 충분히 들 수 있고, 시공할 때도 뭔가 무거운 걸 붙이는 게 아니죠. 타일은 엄청 사이즈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근력이 또 필요하고, 목수도 사실 여자 목수가 있긴 하지만은 막 엄청 큰 나무 목재를 또 이제 박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쉽지 않으나, 도배, 그리고 필름, 도배나 필름지는 이 마감재인데 굉장히 재질 자체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노동 강도가 덜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실내로 또 페인트도 예시가 될 수 있겠죠. 페인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자재가 자재의 무게나 이걸로 그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페인트로 이제 미적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배, 필름, 페인트 이런 직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노동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2030 블루칼라 진입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제가 이런 또 책을 냈고 뭐 몸 좀 쓰면 어때를 외치니까 2030이 아니고 이제 1020 분들도 진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서 사실 중장년층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젊은 대로 체력이 내가 좋고 뭔가 좀 이게 서비스 마인드, 외적인 걸로 좀 표현할 수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직업 자체가 뭔가 딱 가볍게 무언가를 파는 게 아니고 일단 사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오히려 좀 있어 보이는 것도 고객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뭐 5년차, 연차라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 내가 좀 경력을 어필하고 약간 좀 내 능숙함을 또 좀 표현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막 옷을 되게 개성 있게 입어요. 작업복이 딱 정형화된 그런 신뢰감 있는 느낌보다는 뭔가 내 멋,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져 있어서, 제가 이런 거 사실 뭐 북토 끝에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공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요즘 중장년층 분들은 그럴수록 더 기본에 중시하는, 우리가 사실 고유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남색이라던가 이런 색상이 있는 것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찐득한 느낌으로, 진짜 좀 기술자 같은 느낌으로 본인을 좀 더 브랜딩하고, 그리고 또 언행이나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똑같은 말을 해도 약간은 또 좀 가벼워 보일 수가 있죠. 뭔가 20대인 사람이 뭔가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랑 40대인 사람이 설명하는 거랑 저는 그 무게감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장년층 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반대로 전략을 짜면은 내가 가진 이 삶에 대한 연륜,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저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좀 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뭐 어떤 고객이라든가 클라이언트 이런 조금이라도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기술직도 사람이 사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중장년층 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기술직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정말로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저도 20대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그만큼 내가 돈을 받는 시스템에서 일을 했으면은 제가 열심히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실 제가 놓인 환경은 야생이었거든요. 제가 사냥을 해서 제가 일감을 따와야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직은 진짜 본인이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그래서 제 채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사실 소득도 굉장히 높으시고 노동 강도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뭐 주 5일 뭐 이런 게 없고 정말 워라밸 없이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항상 웃고 계시고 정말로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게 저는 내가 진짜 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한 만큼 대가를 좀 정직하게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 기술직의 매력은 좀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안 해보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딱 진짜 이걸 뛰어들었을 때 사실 공사 현장이거든요. 저는 지금 청소업을 하고 있지만은 청소업이라고 하면 더러운 변기를 닦아야 됩니다. 거기 오물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목수, 타일 뭐 이런 현장 가보면 그냥 분진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접해보지 못한 아마 환경에 놓을 거예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깔끔하게 그렇게 일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저는 일단은 내 마음가짐, 저를 좀 내려놓는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또 한 자리 하셨던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가 왕년에 뭐 조금 이래서 뭔가 딱 그런 태도면 저는 이 직업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사실 현장에 오면은 몸 잘 쓰는 게 최고거든요. 내가 현장에 가서 기술을 배운다고 했을 때 뭐 특별히 내 과거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임무, 내가 지금 막내면은 커피를 잘 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청소를 잘 해야 되고, 무거운 거를 잘 들어서 우리 기술자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뭐 약간 스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좀 원초적인 부분, 진짜 마음가짐, 내 자신을 좀 내려놓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시선도 좀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청소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반대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뭔가 지금 이렇게 현장 기술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대중들이 생각하는 인식은 노가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이 직업을 이렇게 응원해 주기보다는 그거 한번 좀 다시 생각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도 뭔가 혼란이 올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또 일당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도 극복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 그걸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좀 강한 정신력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케어 분야가 좀 소자본으로 좀 빠르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목수, 타일, 뭐 도배 필름 이런 건 기술 배우는데 기간이 좀 걸리고, 좀 빠르게 창업을 원한다고 하면은 청소, 그리고 뭐 에어컨 청소, 그리고 줄눈 시공, 뭐 탄성 코트, 뭐 요즘에 약간 좀 뭐 집수리하는 그런 카테고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직업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빠르게 시작을 할 수 있고, 창업 비용이 사실 차량을 제외하면은 뭐 장비나 이런 거는 저는 웬만하면 다 1,000만 원 이내로, 한 500만 원 이내로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직업들이 조금 빠르게 좀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는 다양한 기술자 분들이 나오시는데 전 직업이 정말 현장 기술직과는 상반되는 아이돌을 하시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빛나잖아요. 정말 얼굴도 잘생기시고 춤도 잘 추시고 노래도 잘 하시는데 정말 그 연예계의 그 치열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살아남지 못하고 좀 좌절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페인트를 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사실 그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게 나왔는데, 그분을 통해서 좀 느낀 게 진짜 우리가 뭔가 화려하고 빛나는 것만이 성공의 정답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런 직업을 한번 가졌으면 내가 좀 뭔가 좀 더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안 좋은 쪽으로 빠지시는 사례들도 사실은 많기도 하거든요. 하지만은 뭔가 가장 좀 정직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노동으로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그분이 사실 일당이 처음에 높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한 15만 원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최근에 연락해보니까 이제는 사장님이 된 거죠. 내가 페인트 기술을 배워서 일당으로만 가다가 이제는 내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내가 페인트 기술자를 또 같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 내가 오더를 확보하고, 그리고 아이돌 때는 내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별들의 전쟁이다 보니까 그렇게 빛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씬으로 오니까 현장 기술직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그분의 비주얼이나 이런 거는 엄청 빛나죠. 그래서 사실 그분은 지금 아이돌 할 때보다 페인트에서 더 유명해진,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도 진짜 또 특별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래퍼를 꿈꾸시다가 정말 이렇게 또 쇼미더머니 또 이런 데도 나가고, 또 그렇게 내가 연예계에 뭔가 래퍼로서의 꿈을 꾸다가 현실적으로 또 이게 정말 또 쉽지 않구나 해서 페인트를 또 지금 직업으로 선택하셔가지고 너무 잘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랩은 그냥 정말 여유있게 취미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생업이 페인트로서 이제 또 이게 잘 해결이 되니까 또 그렇게 취미로 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은 사실 이 공부를 원래는 이게 못하는 사람만이 선택하는 직업, 이런 인식이 많이 강했는데, 제 채널에 이제 수학 전교 1등한 고등학생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범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예 인테리어 필름이라는 기술자의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물론 수학 선생님을 해도 잘 될 수도 있지만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젊을 때 오히려 확실한 기술을 배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경력이 한 벌써 03년생인가 02년생 03년생 정도 되는데 경력이 한 4년 정도 되고 월 수익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뭔가 이제 뭐 미래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 내 진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될 시기에 진로 고민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기술직도 뭔가 공부를 못한 사람이 한다거나 그런 직업이 아니고, 이제 진짜 차선책이 아니고 그냥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직업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내가 육체적인 노동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버틸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정신이 육체를 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막 일을 조금 하고 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술을 배우는 기간, 내가 기술을 습득하고 내 고객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기간, 충분히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어떻게 이겨내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막 워라벨 하지만은 저는 창업을 한다? 내가 뭔가 직장이 아니고 뭔가 창업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 이거는 사실 내가 1인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면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못하면은 이거는 회사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좀 그런 굳은 다짐을 하셨으면은 좀 그런 좀 정신력을 좀 잘 갖춘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실 창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고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내가 진짜 6개월, 1년 정도는 혹시 수입이 좀 적어도 버틸 수 있는가. 왜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막 유튜브나 이렇게 정보가 너무 나오니까 너무 막 급하게 마음을 먹는 거는 좋으면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길거든요. 그리고 경쟁자들이 아무리 뭐 많다고 해도 일단은 나도 충분히 내가 열심히 잘 하면은 거기서 또 살아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여유자금이나 이렇게 한 6개월, 1년 정도는 내가 기술을 배우는데 좀 뭐 비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또 창업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또 일을 했는데 막상 돈이 안 벌릴 수도 있고, 그런 기간을 버티기 위한 그런 좀 재정적인 부분만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몸 좀 쓰면 어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솔직히 저는 20대 때부터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뭔가 또 책을 많이 봤는데 책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그 당시에 막 주식이나 재테크, 코인 막 이런 게 붐이면은 그런 이야기들로 쫙 깔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좀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정말로 있다. 이런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몸 좀 쓰면 어때라는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또 이런 열연남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기회는 있다. 그리고 또 제 책의 부제가 스펙은 없어도 기회는 있습니다입니다. 사실 저는 정말 운동선수 출신에 스펙도 없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노동을 통해서 제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도 몸 좀 쓰면 어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그런 현장 기술직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